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미래 먹거리 AI 산업은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 펀드가 조성되는 등 순조롭게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안에서 AI 산업을 키워낼 인재인데요. 관련 학과를 만드는 등 지역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인재 확보가 여전한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월 문을 연 광주과학기술원 AI 대학원입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이 5년 동안 석박사 통합 과정을 거쳐 AI 핵심 인력으로 성장합니다. 기본 교육 과정에서 좀 관련해서도 배울 점이 있고 충분히 이제 그걸 활용해가지고 다른 분야도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AI 집적 단지와 연계해 교육과 연구, 창업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도권하고 다르게는 여건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집적단지는 클러스터 부분하고 저희가 바로 담벼락을 두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성장하면서 그 클러스터의 세력화를 하고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들도 AI 학과를 만들거나 전 학생 교육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AI 육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AI 대학원은 지리적인 단점을 안고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연고대 등 전국 8개 학교와 경쟁해야 합니다. 내년에 처음 AI 학과 신입생을 뽑는 대학들도 수시 기준 경쟁률이 대학 평균을 밑도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습니다. 기업 연계나 장학금 같은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학생들이 프로젝트도 하고 그다음에 졸업 때쯤 돼서는 그쪽에 가서 인턴십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자연적으로 해서 그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가 되고 AI 집적단지 완공까지 3년, 이후 성장 동력은 결국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난 5월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자신과 갈등을 겪은 경비원을 해고하겠다며 경비실 열쇠까지 바꾸고 출근을 막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아침 평소처럼 출근한 나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 76살 김모 씨. 경비실 문고리에 열쇠를 놓고 수차례 돌려보지만 어찌된 일인지 열리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주민 대표인 자치회장이 자신을 해고하겠다며 경비실 열쇠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비원 김 씨와 자치회장의 갈등 때문인데 김 씨가 나흘 전 외부 시공업자에게 아파트 전기를 잠깐 쓰게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 입주민의 방충망 시공을 위해 온 업자에게 공구를 쓸 수 있도록 전기 사용을 허락했고 자치회장은 자신의 허락 없이 공용 전기를 쓰게 했다며 김 씨를 질책했던 겁니다. 감정이 상한 자치회장은 동료 경비원을 통해 김 씨의 해고를 통보했고 김 씨는 해고가 억울하다며 아파트 구내방송으로 이런 사정을 알리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경비원 김 씨는 평소에도 자치회장이 함부로 대했고 해고 역시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 사람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민한테 알리고 정식으로. 자치회장은 정당한 지적을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을 위협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원할 경우 경비원은 이유를 묻지 않고 퇴사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전화를 했어요. 그거는 좀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때 당시 우선 급했고. 나주시는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은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입주민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정부는 최 씨의 죽음을 계기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비원 갑질에 관한 대응과 신고 체계를 일원화하고 입주민의 인식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기 근로 계약이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파견직으로 1년 미만의 고용 계약을 맺는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억울한 일을 겪어도 여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다.
부풀어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하나 한번 대책금 발표만 했지 옛날하고 기존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고용 불안정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기업같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으로 그런 아파트 종사자 관리공단, 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그런 형식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불러온 갑질 사건.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업체가 편법으로 아파트를 매각하고 최근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 자치단체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주택보증공사 등과 함께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순천과 광양의 인구는 소폭 늘어난 반면 여수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가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여수와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인구 변화와 장래 인구를 조사한 결과 여수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28만 2,786명으로 10년 사이 3.6%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순천은 2.6%, 광양도 7.7% 늘었습니다. 이는 광양제철과 협력업체의 근로자 증가, 순천 신대지구 조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놓고 빚어진 갈등으로 돌봄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학부모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일 초등 돌봄교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오늘 교육감 담화를 통해 입장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반대하는 돌봄 전담사 측과 찬성하는 교원단체 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는 주민들이 직접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민원혁신위원회 소속 23명이 구청과 16개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이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는 7일 수안호수공원에서 쇼케이스 버스킹 행사를 엽니다. 수안호수공원의 변화된 모습을 쇼케이스 방식으로 선보이는 이번 행사에는 시민공동체 네트워크 밴드인 언제나 봄에 버스킹이 진행됩니다. GS칼텍스 예울마루가 다음 달 4일까지 21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전을 엽니다. 세렌디피티는 생각지 못한 귀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이 영감을 받는 첫 순간과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과정이 담긴 작가 노트도 함께 공개됩니다. 무안 양파 가공식품이 중국 온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무안구는 최근 양파 가공식품인 양파간장의 중국 수출 상차식을 가진 데 이어 중국 오프라인 시장에 무안 농수특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능산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와 하늘다람쥐, 삭 등이 무인 관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국립공원 광일공단은 수달은 화순군 무동제 지역에서 무리지어 먹이 활동을 하는 장면이 잡혔고 꿩 사냥을 하는 삭, 인공둥지를 확인하는 하늘다람쥐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무등산이 우수한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최근 황칠나무에서 항암 효과가 뛰어난 베튤린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주식회사 황칠코리아에 이전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차가버섯의 주요 성분으로 항암과 기초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베튤린이 황칠나무 추출물에도 차가버섯의 1.5배나 함유돼 있음을 발견해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특허 이전이 황칠의 가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36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모두 1,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특정 후보자의 측근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18분쯤 여수시 중흥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의 한 화학공장 사무동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2층 건물 중 1층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장이 물러난 광주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광주시 감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카진흥원의 비리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시 감사위원회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해 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소관부서인 자동차 산업과의 문제 제기에 대한 그린카진흥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본 것이지 운영에 대한 감사는 아니었다면서 사표 수리 역시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광주가 2.3도, 고흥 영하 1.1도, 구례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크게 내려가면서 광주는 오늘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겠는데요. 광주가 어제보다는 5도가량 높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많이 낮습니다. 화순이 영하 1도, 담양이 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최대 5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17도, 곡성과 순천 18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16도, 강진과 해남, 완도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